오늘의 테마는 대학에게 바란다. 학원들이 바보입니까? 입시미술은 잊어라. 대학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을 분석하는 TV, 그분TV입니다. 오늘은 제가 감기가 조금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미대 입시 결산으로 오늘은 대학에 좀 이런 것들을 바란다 라는 내용으로 입시 미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구독자가 300명이 됐어요. 네, 300명. 짜란. 네, 감사합니다. 근데 조회수는 한 1000명, 막 1500건 또는 막 거의 10,000건에 가까운 그런 것도 있는데 300명 좀 약소하지 않나요? 구독 꼭꼭 눌러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300명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입시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입시미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대학 교수님께서 온라인에 글을 하나 써놓으셨어요. 브런치에 이제 글을 올려놓으신 건데 제가 학부 때 또 대학원 다닐 때 저를 지도하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실내 디자인을 공부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실내 디자인 과목에서 모 대학에서 전임 교수직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입시미술 존재의 이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테마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죠. 여기에서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거의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교수님도 재수를 하셨나봐요. 재수를 해서 원하는 미술대학. 원하는 미술대학? 홍익대 가셨죠. 네. 그래서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하루가 멀다 소질이 있다는 칭찬을 듣고 달달달 암기한 다음에 주어진 시간 안에 한 장 그림을 완성하는 일. 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입학하자마자 다수의 교수들이 입시미술은 잊어라. 이거 대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많이 듣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는 대학에 왔으니 여태까지 했었던 입시미술은 잊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살짝 당황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 쭉쭉쭉 보면서 기발한 발상과 아이디어로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하나둘씩 존재감을 드러냈다. 소질은 디자인 대학에서 필요한 창의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런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러면은 왜 그림으로 창의력을 키우지 못하는 걸까? 이런 의문점도 생깁니다. 여기서 왜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왜 창의력을 뽑아내지 못할까?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2022학년도 수시 입시 전형이 시작됐다. 학생들은 그림 수천 장을 체육관 바닥.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수천 장을 체육관 바닥에 펼쳐놓고 나면 만감이 교차한다. 나 자신도 유사한 방법으로 대학에 들어갔고 이제 교수가 돼서 학생 작품을 평가하고 있다. 이게 뭐야? 이 선생님께서도 대학 입시를 할 때 똑같은 방식의 평가 방법을 가지고 똑같이 지금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아이들을 뽑아야 하는 건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학생들은 최소한 2, 3년씩 대도시에 위치한 대규모 학원에 만만치 않은 비용을 지불하며 준비한다. 근데 여기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 준비하고 선발하는 대학 입시 과정이 디자이너로서의 열정과 가능성을 판단하는 잣대도 아니고 창의적인 작업을 위한 기초 과정도 아니라면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오늘의 그런 화두죠. 도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은 국민의 10%, 20%만 대학을 가던 시절에 입시를 경험한 정치가 또는 자기 자식은 국내에서 교육시켜 본 적이 없는 교육 전문가들은 입을 다물어라. 좀 세게 말씀하시죠. 입을 다물자. 당사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좀 들어보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당사자고 저는 가르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입시는 미술대학, 보통 미술대학 입시는 포트폴리오와 실기 전형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포트폴리오 전형이 다 없어졌죠. 이제 최근에는 거의 다 없어져가는 추세입니다. 왜 그럴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오니까. 자기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만들어 오니까 여기에서 입시 부정의 여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릴 수 있는 실기고사를 중심으로 간다.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몇몇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고 있는 학교도 있죠. 이 실기고사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홍익대학교입니다. 항상 입시에 대해서 과거에 실기고사를 볼 때 말이 굉장히 많았던 학교예요. 왜냐?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기 때문에 그 최고의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힘들이 동원이 되었었습니다. 뭐, 예, 여담이지만 지난 어떤 부산시장 선발 그렇게 보궐선거 때도 막 홍익대학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과거에 홍익대학교가 2000년대 넘어오면서 석고정물수채화라는 시험 과목을 보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이두식 교수님께서 우리 회화 전공하는 친구들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이두식 교수님이 회화과 교수님이셨는데, 이렇게 해서 막 회화 석고정물수채화를 디자인 계열까지 대대적으로 이렇게 입시 체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굉장한 문제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실기고사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아이템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에 대한 유출이 굉장히 쉬웠어요. 유출이 굉장히 쉬웠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 그림, 석고정물수채화를 이렇게 봤을 때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다였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 밑 단의 높이가 다 똑같아. 얘네들 대부분 다 측면이야. 반측면도 없어. 그림이 다 똑같은 유형으로 돼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왜?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서 그런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서 실기고사를, 또는 2008년 연합뉴스 발췌인데, 이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런 입시 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이로써 이때부터 다시 홍익대학교가 실기고사를 바꾸게 되었죠. 어떻게? 사고의 전환이라는, 지금도 아직 있죠. 사고의 전환이라는 유형으로 실기고사를 바꿨습니다. 획일화된 유형을 탈피하고, 거기다 객관적인 소묘 능력을 보고,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보고, 우리는 이젠 공개 채점과 문제 은행을 돌리겠다. 모두가 다 평등하게, 모두가 다 그 문제들을 충분히 준비해 와서 그릴 수 있는 걸 하겠다. 이런 거였고요. 여기서 창의성과 아이디어 중심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석고정물수채화와 발상가 표현 주류였거든요. 근데 발상가 표현은 엄청난 연출을 해요. 파스텔 막 비벼가면서 막 배경 그리고 막 엄청난 일러스트 위주의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홍익대학교에서 말한 게, 우리는 배경을 그리지 마라. 발상가 표현에서는 자기의 생각과 아이디어는 요만큼이고 막 배경 그리고 효과를 내고 일러스트 위주에 막 이렇게 그리는데, 우리는 기법을 보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보이면 밀도감이든 배경이든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묘 능력을 중심으로 보겠다. 그래서 사고의 전환 아시죠? 소묘하고 디자인하고 이렇게 있는데, 소묘 디자인 볼 때 처음에는 50대 50으로 점수를 나눠서 줬어요. 그 다음엔 40대 60으로 나눠서 주다가 나중에 통합시켜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소묘가 유명무실해졌죠. 획일화된 유형을 탈피하겠다. 이런 대의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고의 전환 홍익대 버전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컨버스 운동화로 해저 생물을 이렇게 디자인한 겁니다. 이거는 헤드폰을 가지고 어떤 공연장, 이런 음악 공연장을 디자인한 거고, 이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지도한 그림인데, MP3 플레이어 뭐 이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무대 디자인, 공연장 디자인 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전제 조건, 뭐가 지켜지고 있죠? 왜일까? 또다시 홍대 사고의 전환 또 와글와글와글와글 미친 듯이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때쯤이면 또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는 학원들이 공장화를 시켜서 아이들을 계속 찍어내서 그렇다. 학원들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심하게 갔습니다. 홍대는 아이디어 중심에 이런 그림들을 뽑아주고 싶었는데, 니네가 이렇게 보내지 않냐. 학원들이 바보입니까? 첫 해 홍대를 준비할 때 배경 다 날렸어요. 컨셉 중심의 그런 그림들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냐?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 사고의 전환으로 전환되고 나서, 바뀌고 나서 채점장이에요. 아까 거기하고 뭐가 달라? 쭉 그림들 다 깔아놓고 슬금슬금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림 뽑는 거예요. 그 교수님들 어떤 가치 기준도 별로 없어요. 봐서 밀도감 좋고, 와, 이거 괜찮네. 이런 그림들 뽑아요. 아이디어를 읽느냐? 못 읽습니다. 어떻게? 지금 평가가 대부분 학교들이 이렇게 되고 있죠. 이거는 건국대학교 평가장이고, 이거는 한양대학교 평가장입니다. 그림 체육관에다가 아까 처음에 그 김진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관에다 쫙 깔아놓고 그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눈에 띄는 그림 뽑습니다. 언제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넘어와서 2010년, 2020년 지금 현재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뽑고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입시 제도를 계속 바꿔. 입시 제도를 계속 바꾼다고 하더라도 보고자 하는 포커스, 보는 방식은 똑같아.
그러면 그림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저도 이제 이 겨울이 끝나고 나니까 몸이 이렇게 좀 무너지는데 이 겨울마다 이 고생을 하는 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분들이 더 이상은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실기가 왜 이렇게 아무 소용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소비적인 방식으로 가고 있느냐. 대학에다가 물어봅니다. 첫 번째. 학생 유치 목적이에요. 학생을 유치하겠다. 이건 뭐냐? 지난번 우리 건국대학교 분석할 때 제가 건국대 가나다군 나눠서 분석하면서 실기 유형 어떻게 나올 것인가 대부분 맞췄습니다. 그 사람들이 작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학 실기고사를 보는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겠다? 물론 있겠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 학교 경쟁률이 얼마나 나올까?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어떻게 손쉽게 지원을 하고 어떤 실기를 보게 했을 때 어떤 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다군의 포커스에 맞춰서 줄줄줄줄 실기 유형이 줄을 서게 되죠. 실기 유형이 획일화가 됩니다. 서울대 국민대 라인, 또 기초디자인 라인, 이런 라인들이 생겨서 거기에서 거의 유사한 방식. 작년 여름에 그 교수 간담회를 할 때 동덕여대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는 눈치 보고 있다. 어떤 실기 유형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많이 지원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우린 눈치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속상한 얘기죠. 여기에서 실기 유형이 획일화가 되면서 어떻게 그 라인을 타고 이 학생은 그 라인의 실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달달달달달달 그리는 거예요. 암기 위주의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행정적으로 보자면 대학 행정 편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기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4시간, 5시간. 일본은 어때요? 8시간. 오전, 오후에 나눠서 그림을 그려요. 중간에 도시락도 먹고 그림을 그려요. 근데 우리는 4시간 만에, 5시간 만에 빡 끝냅니다. 왜? 또 중간에 입시 부정? 그것보다는 많은 교수님들이 말씀하세요. 제가 과거처럼 실기 시간을 오전, 오후로 좀 나눌 수 없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대학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빨리 오전에 시험 보고 오후에 채점해야지. 빨리 시험 보고 빨리 채점하고 거기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루 종일 근무? 안 된다. 오전에 딱 와서 오전에 딱 정리하고 오후에 퇴근해야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학생들을 뽑는데 이 학생들은 최소 1년, 길게는 4년, 5년, 6년을 준비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빨리빨리 끝내야지. 이런 상황으로 실기를 진행을 합니다. 획일화된 평가 방법.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50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 평가를 똑같이 하더라도 평가의 기준이라도 제대로 맞춰주시던가. 근데 그 평가장 갔다 오신 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나 아세요? 자기는 눈치 보여서 평가를 못하겠대. 조금 이렇게 지긋하신 분들은 평가 다 끝나고 저기서 김 교수 아직도 봐? 빨리빨리 좀 해. 날도 추운데. 이러신답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다가 빨리. 그림 채점도 막 뛰어다닌다고 해요. 사이를. 이렇게 해서 어떤 우수한 학생을 뽑고 그렇게 그림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50년 전에 그림을 끌고 갔던 포커스하고 지금 포커스하고 똑같아요. 쟤도 아무리 많이 바꿔봐. 절대 안 바뀝니다. 왜? 대학에서 그렇게 뽑는데 미술학원 또는 뭐 예고 이런 데서 나는 마이웨이. 난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어. 그럼 대학 교수님들은 뽑는 방식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테마는 대학에게 바란다. 투명한 입학 사정 원칙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기고사 평가 기준을 주세요. 우리는 형태만 본다. 우리는 정확한 스토리 라인만 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림을 주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당연히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형태 딱 나가면은 무조건 대학 떨어져.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학교에서 학생들 어떻게 가르칠까요? 한 반년 동안 또는 1년 동안 내내 형태 수업만 할 거예요. 근데 평가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해달라. 채점 교수님들한테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대학에 타대학 오시잖아요. 우리는 딱 요것만 볼 거예요. 다른 거 말고 딱 요것만 봐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냥 자기 타성에 적어져서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점 방식 조금만 더 길게 봐주세요. 그래, 깔아놓고 여태까지 그렇게 하던 거 어떻게 바꿀 수는 없죠.
깔아놓고 하던 거 똑같이 깔아놓으세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길게 봐주세요. 올해 입시 끝났는데 애들 손이 여기가 다 부르텄어. 손가락이 붓을 잡아서 손가락 모양이 다 뒤틀렸어. 그러면서도 그림을 그렸는데 그거 그냥 휙 보고 지나가.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읽으려고 노력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읽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더 읽히게 그림을 지도합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열심히 내용을 담았는데 쳐다도 안 봐. 이러면은 누가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대학에게 바랍니다. 크게 바라지 않아요. 요 정도만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입시 미술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저 또한 97년부터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금 대략 뭐 한 20몇 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종종 요맘때 회의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같은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계속 바라는 바를 말하고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앞으로도 계속 변화가 되고 또 디자인은 21세기를 선도하는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나아가는데 우리 후배들, 우리 제자들이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런 목소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학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제가 힘이 커질수록 이런 목소리가 대학에 꽂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그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